경제의 속살로 이어갈까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잘 못 지냈죠. 김 PD님께서는 잘 지내셨겠지만. 아유, 제가 예. 오늘 월요 경제학 시간인데 앵커링 이펙트라는 주제를 골랐는데 이 주제를 고른 배경 설명부터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 예. 제가 사실은 지난주 한 주 동안 굉장히 멘털이 붕괴된 상태로 한 주를 보냈거든요. 아, 박탈감, 분노, 배신감 이런 거죠. 어허. 예, 제가 이 방송을 2년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김 PD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김 PD님 지난주 휴가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도 완전히 쉬셨던 거죠. 아니, 그럼 뭐 딴 건 하고 이거는 쉬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저는 몰랐거든요. 아, 모르셨어요? 예,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예. 다음 주 한 주만 김보영 아나운서께서 진행하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 김 PD님께서 바쁜 일이 있으셔서 음. 한 주간 업무 조정을 좀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쯤인가 예. SBS 정치쇼를 들으러 갔더니 예. 진행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김 PD님 페북을 가봤더니 지난주 완전히 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화요일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예. 이게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닌 게요. 아니 그렇게 혼자 쉬시면 네. 저희 패널들은 언제 쉬나요? 아이고, 뭐. 그러니까 저희는 예. 휴가 따위는 없는 겁니까? 아니,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아니 그럼 저는 언제 쉬는 뭐 기회를 아이고, 마련해 주시는 우리 건가요? 저 이한배 기자님 언제 쉬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걸 이제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8월 다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에 멘탈이 나갔냐면 예. 김 PD님께서 이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제가 3년 가까이 함께 방송하면서 김 PD님 쉬실 때 우리도 같이 쉬었잖아요. 아. 근데 올해 갑자기 본인만 쉬시고 패널들은 일해라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예. 명예, 부 이런 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노는 거, 쉬는 거 이런 거에는 정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남들 놀 때 나도 꼭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놀진 못해도 남들이 노는데 나는 일한다? 이건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2년 7개월 동안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40대에 육박하는 무더운 폭염 기간에 아이고, 세상에. 예, 혼자서만 쉬러 간 거예요. 우리 보고는 일하라고 하고. 예.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제가 날짜를 정해드리는 거는 좀 또한 결례를 범하는 거긴 하지만 8월 마지막 주 휴가 어떠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황급한 수습, 무성의한 수습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 오늘 김 PD님 돌아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월요경제학을 이 주제로 해야 되겠다라고 일주일 내내 일을 갈아왔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예. 앵커링 이펙트라는 겁니다. 네, 우리말로는 닷 내림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준거점 의존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행동경제학 이론입니다. 네. 앵커링 이펙트에서 앵커는 배에서 사용하는 닻을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서 닻을 내리면 그 닻이 바닷속 어딘가에 콱 박혀서 배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아주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닻을 내린 그 장소, 그 지점이 하나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이 많이 달라져요. 이건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데니얼 커너먼이라는 경제학자가 발견한 개념인데요. 명품 파는 가게 같은 데 가보면 보통 핸드백 하나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가게에 가보면 제일 잘 보이는 진열장에 핸드백 4천만 원 이런 걸 하나 박아둡니다. 근데 이거는 팔려고 내놓는 게 아니에요. 제일 잘 보이는 데 4천만 원짜리를 딱 박아놓으면 이게 그 매장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람은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새롭게 선택을 합니다. 그 4천만 원 옆에 500만 원짜리 핸드백이 있어요. 보통 그냥 500만 원짜리를 봤다면 어휴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이 옆에 4천만 원짜리가 딱 보이잖아요. 이러면 500만 원은 껌값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심리 현상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만족이라는 것은 돈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고요. 재화를 많이 소비할수록 내 만족도도 늘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1억 원어치 부자는 1억 원만큼 행복하고 1조 원어치 부자는 1조 원만큼 행복하다는 게 주류 경제학의 견해죠. 그런데 실제 그러냐는 겁니다. 행동 경제학의 관점은 앵커링 이펙트, 단내림 효과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혹은 언제 가난하다고 생각할까요? 요건 내가 절대적으로 부자이거나 혹은 절대적으로 가난할 때보다 앵커, 그러니까 주변의 기준점에 비해서 더 가난하고 생각할 때 훨씬 더 박탈감이 더 큽니다. 내 주변에 다 나처럼 가난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좀 덜 불행한 거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다 비슷하니까요. 예, 예. 반대로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연봉을 한 1년에 7천 받아요. 이건 그렇게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제일 연봉이 낮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가지고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키스페인이라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연구인데요. 비행기를 타면 세계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페인 교수가 비행기 난동에 대해서 흥미로운 연구를 해요.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탈 때 보면 입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입구는 탑승을 하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거쳐서 이코노미석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아주 짧은 이동 시간이지만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들이 비즈니스 클래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와, 엄청 편안해 보이고요. 엄청 환상적인 시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비행기는 재수 없으면 퍼스트 클래스부터 거쳐가야 돼요. 퍼스트, 비즈니스 이렇게 통과해야 내 좌석인 이코노미까지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거쳐가면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심해집니다. 와, 진짜 퍼스트 클래스 좋구나. 그런데 나는 저 좁은 이코노미에서 10시간 넘게 고생해야 되는구나. 이런 박탈감이 들죠. 예. 반면에 이런 비행기도 있습니다. 비행기에 따라서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코노미 클래스로 직진하는 비행기도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좌석은 이코노미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경우는 퍼스트나 비즈니스의 편안함을 몇 초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그냥 이코노미로 직행을 해요. 이 두 부류 승객 중에 어느 쪽이 기내 난동을 부릴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신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경우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거친 고객들의 난동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훨씬 높아져요. 직접 이코노미로 간 승객들에 비해서 난동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걸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그런 비행기의 지연 시간이 평균 6시간 정도 더 늦어집니다. 자, 더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비행기에 따라서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 비행기도 있고 없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구분을 하면 어느 쪽이 난동 확률이 높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 비행기의 난동 확률이 그냥 이코노미석으로만 구성된 비행기에 비해서 무려 4배나 난동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행기 지연되는 시간으로 따지면 평균 9시간이 더 늦어져요. 이게 왜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이코노미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적어도 비행기를 탔는데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걸 뜻하죠. 그런데 비행기라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도 그 공간 안에서는 자기가 너무 빈곤하다고 느낌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앵커링 이펙트 때문입니다. 기준점이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내가 몇 초 주에 번 거에 딱 박혀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프로골프 대회 같은 걸 하면 상금이 많이 걸릴수록 선수들의 평균 기록이 좋아진대요. 성과가 더 좋아지는 거죠. 이 이야기는 자본주의를 열렬히 지지하는 보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봐라,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면 성과가 좋아지는 거다. 상금 많이 걸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골프는 개인 스포츠잖아요. 이걸 팀 스포츠로 바꾸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메이저리그 야구팀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많은데 여러 연구 결과가 일치해요. 슈퍼스타를 영입을 해서 무지하게 높은 연봉을 주는 팀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 슈퍼스타는 실제로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정작 팀 성적은 평균적으로 안 좋게 나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다 그래요. 왜냐? 연봉이 낮은 선수들이 보기에 1년에 수백억씩 버는 슈퍼스타가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요. 이러면 이 사람에게 고무되지 않아요. 의욕이 오히려 상실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죠. 기준이 되는 앵커가 바로 내 옆에 있는데 돈도 엄청 많고 팬들 관심도 엄청 많이 받고 이게 다른 구성원들에게 너무 박탈감을 크게 주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 야구 선수들의 호르몬 분비를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압도적으로 높게 분비가 돼요. 그리고 팀 효율이 더 떨어지죠. 이걸 기업으로 확대해도 연구 결과는 다 비슷합니다. 사장 연봉이 수십억, 임원 연봉이 수십억, 심장이 스톡옵션 받아서 수십억대 부자. 이러면 다른 구성원들이 야, 나도 저렇게 꼭 성공해야지, 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죠? 천만에요. 경제학자들이 수십 개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간부들과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공장의 제품의 질이 떨어져요. 노동자들의 창의성도 훨씬 떨어집니다. 바로 눈앞에 불평등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박탈감이 심해지는 거죠. 이건 앵커, 그러니까 기준점이 내 눈앞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불평등이 남과 비교될 때요. 그리고 그게 내 눈앞에서 벌어질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내가 내 눈으로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직접 볼 때 박탈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키스 교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악은 나쁜 거죠. 악은 가난이 아니라 불평등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비이성적으로 악하게 되느냐? 가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에 비해서 불평등할 때 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세계 행복지수 같은 거 조사해보면 백발백중 상위권은 전부 북유럽 국가들이 휩쓸잖아요. 이 국가들이 그냥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다들 비슷하게 잘 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세계 최강대국인데 이런 나라들은 행복 수치가 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건 심각하게 불평등한 현실이 내 나라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특이한 점은 의외로 이 행복 수치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못 사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 행복지수 순위가 꽤 높게 나와요. 예상보다요. 이건 왜 그러냐? 여기는 다 같이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딱히 불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앵커,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키스 교수의 연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사다리 아래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감, 만성 통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업무 실적이 떨어지기 쉽다. 또한 미신과 음모론에 잘 빠지며 비만, 당뇨병,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수명도 상대적으로 더 짧다. 이건 실제 소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고 돼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무려 2개월 동안 방송을 함께 하면서 저는 김용민 PD님을 인간종으로 존경했고 동지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 PD님께서 많이 쉬셨으면 하고 정말로 바라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2016년 방송을 시작한 이래 2년 7개월 동안 심지어 제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분이 제 자식들 빼면 김 PD님이에요. 네, 일주일에 5번씩 지구상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PD님은 최근에 가장 오래 제 주변에 머무른 제 앵커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식이나 노는 거에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 PD님이 지난주에 혼자서 휴가를 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김 PD님의 행동은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울증과 불안감,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합니다. 저 진짜 지난주에 우울했거든요. 그리고 온몸이 막 아팠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업무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경제의 속살 원고를 작성할 때 작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뒤늦은 변명을 구합니다만 지난주 제 방송이 형편이 없었던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패널들만 일시키고 혼자서 휴가를 가신 김 PD님 잘못인 거죠. 또한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사람은 비만, 당뇨병,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명도 짧아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저 지난주에 2kg 쪘습니다. 진짜로요. 수명도 짧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한배 기자님은 좀 살이 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 성의 없는 발언이신 거죠. 제가 사실 이걸 일주일 동안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언제 결심을 했냐면 지난주에 제가 김 PD님 페북을 굉장히 자주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들어간 건데 김 PD님 8월 1일에 페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죠. 3일 휴식 중인데 더 놀고 싶습니다. 이런 글 올리신 적 있으시죠? 네? 그 글을 본 제 심정이 어떨 것 같으셨습니까? 저도 놀고 싶은데요. 저도 휴가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혼자 휴가 가시고 그렇게 염장 지르는 글을 올리셨어야 했을까요? 이게 진짜 너무 오해가 심하시네. 아니요. 그게 염장이 안 아니. 질러지겠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완배의 경제 속살은 공공재가 됐어요. 이건 뭐 무슨 제가 저 쉰다고 같이 쉬자 이럴 사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방송에 안 나가면은 밀란이 일어납니다. 김 PD님 저 갈수록 해명이 성의가 없어지고 계신데 지금. 아니 정말이에요. 조금 밀란이 성의 일어나요. 있게 밀란이. 해명을 해주세요. 조금 해명성 있게. 3일 쉬었는데 더 놀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제가 이 주제를 해야겠다고 하고 며칠 전부터 제가 이걸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는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휴가가 진짜 그 요지가 아니었고요. 한 사회의 빈곤 문제를 다룰 때는 절대적 빈곤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부의 불평등 문제, 이 상대성을 바로잡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키스페인 교수의 이야기대로 악은 가난이 아니라 불평등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대한 덜 느끼도록 시스템을 짜가는 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월요경제학으로 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정말 쉬십시오. 뭐 어느 때든 상관없습니다. 일주일 제가 엎드려 절받기지만 쉬라고 하면 쉬죠 저는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이 안 쉬고 계속하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인도적인 행동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방송에서 너무 징징거린 걸로 결론이 나셨습니다. 아닌데 오늘 정말 많이 외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그래요 정말. 아니 실제로 산업 현장 가보면은 정규직은 타박타박 또 쉬고 수당도 받고 그러지만 비정규직들이 어디 뭐 그래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가요? 20분 동안 넘게 들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네요 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답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우리 이한배 기자님 이번 여름 가기 전에 반드시 휴가를 필히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면은 냉큼 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일정만 알려주시면 우리 애청자분들께 공지드리고 그것도 한 주 쉬시는 걸로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